정확히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면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엑셀로 긁어서 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고 어떤 소프트웨어도 별로 찢어서 제공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화학 잘하는 범규한테 잘 보이면 범규가 나중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른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얘 매도 가는 금융 자산은 그냥 얘가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냥 팔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뭔가 심지어 저런 연합뉴스를 얘네가 갖고 있네. 뭐 약간 이런 거죠. 0.5%긴 하지만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 표에서 또 약간 거지 같은 건 2%를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이게 그냥 100%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채권은 이렇고 아까 뭐 얘기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이 주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많이 나와서 이거 있죠. 이게 돈 얼마나 못 받았는지인데 못 받는 돈이 좀 있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몇 프로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 금액이 266억인데 지금 78억을 3년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손상채권 그래서 못 받을 거라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57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적어놨다는 거야 아직.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못 받겠네. 막 약간 어떤 술집에서 부도낸 겁니다. 약간 뭐야 좋은데 갖다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 계속 주잖아요. 다음 달에 넣을게요 하고. 근데 지금 많이 팔렸는데 3박스 더요. 약간 이렇게 했다가 근데 우리 부산에서 돈 못 주겠는데 약간 이런. 근데 걔가 3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퍼스널하고 개인적 차원의 액티비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뭔가 부도가 나고 이런 개념들이 제가 말한 개념들입니다. 막 차압 딱지 붙이고 막 지금 약간 이렇게 한 건데 차압 딱지 붙어서 다 팔았는데 다 팔면 50억쯤 나올 것 같아서 70억인데 20억은 못 받겠네라고 해서 20억은 받다가 약간 이렇게 계산을 한 거랑 다른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끝날 것 같은데 끝 안 나고 엄청 길고 지금 어디 있나? 네, 끝도 없는데. 이 분석 한 번은 볼 거니까 뭐 퇴직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느니 자본금이 어떻느니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 순서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본이 먼저 그러니까 자산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부채가 나오고 자본 나오고 똑같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왜 막 올라줬어요? 그냥 네.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을 건 너밖에 없지. 너는 해줬겠지. 너도 안 해줬니? 왜? 내가 잘못 보고 있니? 뭐지? 잠깐만요. 여기는 뭐지? 원래 이걸로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석이 따로 있고 이 주석이 몇 번인지에 대해 표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 항목을 보려면 검색을 해서 주석이 몇 번을 봐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적는데 뭐 제가 예를 들면 약간 28이 여기 있고 약간 이러니까 좀 다른 게 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순서 자체는 뭐 내려서 뭐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품이 늘어야 됐네 상품이 늘어야 됐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은 만드는 거고 상품은 누군가 걸 가져와서 파는 거고요. 그런 건 회계 기준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옛날에 뭐랬지?
운임이었나 아니면 뭔가 뱃삭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한자로. 제가 그거를 전화해서 IR한테 물어봤더니 IR이 진짜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전 좀 찾아보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제품 상품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거 뭐지? 요새 핑프라고 한대요. 핑거 프린세스라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될 거를 검색 안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검색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비용의 성격 분류는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판관비랑 제조원가를 합쳐준 겁니다. 특히 여기 판관비를 보통 따로 주는 게 있어서 이러면 이걸 빼면 제조원가를 완전히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또 제조원가를 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제조원가는 얘들이 영업 외 그러니까 영업 대외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원가를 어떻게 그리고 특히 납품하는 업체 약간 이런 애들은 막 제조원가 보고 깎아 막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공개를 안 하고 싶어하는 거여서 이렇게 부질없게 두 개 합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플러스 B랑 이거 B거든요. 약간 A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안 하죠. 여러분들이 참 안 해요. 현웅님 왜 중요한 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래서 판관비 같은 거는 이런 거가 있고요. 금융손익 뭐 약간 이런 거 있고 영업 외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고 이 영업 외도 되게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일시적으로 났을 때 이 일시적인 게 또 발생할 건지 안 발생할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환 차손 이런 게 오히려 좀 나쁜 거고요. 왜냐하면 그냥 재무팀이 바보 같다는 거여서 얘네가 싹 다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막 부동산을 팔았다 샀다 막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좀 더 원샷에 가까워서 그냥 그 일은 없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부동산 팔았다 샀다가 막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 막 약간 이런 게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기부금도 막 32억 또 어떤 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주당이익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여러분 이제 되죠? 이해되죠? 가중평균을 했다는 거고요. 유통 주식이라는 게 이제 잠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보통 자사주 같은 거를 뺀 게 유통 주식이라는 거고요. 보통 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식에 가까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숫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면 가중평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이랑 희석이 그냥 얘는 희석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칸으로 지워진 겁니다. 희석이 있었으면 희석을 하나 더 적어야 되는 거고요. 희석이 하나 더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스톡 옵션 같은 거나 추가적으로 지금 유통 주식수랑 미래 유통 주식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희석을 따로 시켜서 희석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다는 게 있고 금융상품이 어떻게 됐다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얘네가 이제 아까는 받을 거가 찢어져 있다면 지금은 줄 거 찢어져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금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이건 돼야 됩니다. 이 340억은 3개월 내에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까 200억이 모자랐는데 돈이 모자랐네? 걱정되네라고 하기에는 그냥 단기금융자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괜찮은 거고요. 이게 어차피 근데 생각보다 기업을 하다 보면 0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요 차이만큼만 내는 거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시장 위험은 이렇고 환 위험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기업이 생각했을 때는 환율이 10% 오르면 우리 기업 이익이 몇 프로 바뀐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기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이자율, 현금, 자산, 자본 관리 이런 거를 이렇게 표로 자기네가 숫자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진짜 엄청 안전한 회사입니다. 이게 보통 100%만 안 넘으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100%가 넘어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봐줄 수 있는 기업도 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현금성 자산을 따로 뺀 건데요. 약간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말고 우리는 또 다른 것들도 보통 받을 거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부채 비율이 저렇게 지나치게 낮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저렇게 낮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돈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유증을 하면 애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주 돈을 쓰면 애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유증을 안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별로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더 추가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공장이 새로 안 지어진다는 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근데 얘는 충분히 돈이 많아서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전히 이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이 사람이 괜찮은 주주거나 한국엔 별로 없지만 주주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배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투자를 안 할 거면 돈을 줘야 돼. 그냥 나한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배당을 안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주주 같은 애들이 얘가 51%안 갖고 있으면 돈 내나 말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되게 중요하고요. 약간 이러면 뭐하니? 뭔가 친한 거 뭐 하고 있니?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감사 의견을 보면 되는데 이게 적정이 아니면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라서 쓰레기 같은 회사들도 다들 적정으로 내기 때문에 이 회계에도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돈을 주고 회계 펌을 고용해서 우리를 감사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 그 입장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얘네가 감사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바꿨으면 일반적으로는 약간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좀 대충 처리하시지 그거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로 하면 다음에 걔네 말고 바꿔 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그냥 이게 그냥 그쪽 회사에서 바꾼 거고 아니면 회계 펌에서 얘는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시키잖아 야 나중에 터지면 우리 골치 아프니까 쟤네 자르고 우리 하지 마 약간 왜냐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기록에 남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이 바뀌면 별로 안 좋은 건데 뭐 근데 바뀔 만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애초에 뭐 3일 이런 거면 좀 더 괜찮지만 대주 이런 거면 막 대주 망했나? 막 약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대주 회계법인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을 보통 이게 해야 될 거를 이제 또 따로 좀 해준 건데요. 짜치게 이게 보통 연간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는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를 이제 표시해 준 거죠. 아유 친절해.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막 약간 이렇게 좋아진 거는 좀 이런 등등이고 막 이 회사 진짜 좋아요. 막 약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사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사회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애 뽑은 거다.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사회이사도 많이 갈리면 별론데 뭐 여기를 보면 뭐 삼석 불참 이런 거 있는데 어차피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막 사회이사가 안 좋은 보이스를 냈다 이러면 진짜 뭔가 회사 문제가 심각한 건데 안 좋은 보이스를 냈을 때 이 사회이사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이스가 안 나오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니까 굳이 이 똥이 괜찮은 똥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주에 관한 사항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거의 제일 처음에 보는 항목에 가까운데요. 일단 이게 52%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51%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막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막 천은
약간 임원 막 이런 거 막 저 이혼할 때 기다렸다가 막 약간 뭔가 이런적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 어쨌든 의결권 싸움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경험적인 건데 한 40% 갖고 있는 애가 되게 좋은 애예요. 뭔가 20%를 갖고 있는 애는 욕심이 많은 애고요. 약간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와서 쓴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냐면 기업을 차리고 나서 이제 점점 희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되게 일반론적인 거라서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 중 한 명인 뭐 이해진은 10%도 없고요. 그냥 기업을 처음에 돈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뭔가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일반론은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별로 안 좋고 진짜 한 70% 되는 경우에는 그냥 지 회사라 지 맘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냥 그의 호의에 힘입어 내가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 이런 건데 이게 보통 미국이랑 많이 다른데요. 미국이랑 많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분율이 낮다는 얘기는 성장을 하느라 돈이 필요해서 유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먹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나라 작아서. 근데 미국을 먹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분율이 더 낮고요. 그러니까 막 황금의결권님 약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써서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최대주주 경력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막 임원 같은 것도 있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좀 좋은 그래도 약간 의리 있고 챙길 애들은 챙기네.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일 수도 있고요. 작사주는 여기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얘네가 52%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10% 그러니까 5%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7%가 있고요. 27%를 여기 더하면 지금 20이니까 70이고 7%면 10이 올라가니까 80%는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의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면 엄청 적은 얘기고 얘네들 보면서도 이제 그냥